그래서 84A나 59A가 프리미엄이 붙으면 나머지 B나 CD도 따라서 다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차액 경쟁률 보고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당첨자들이 모두 와서 계약을 하고 분양 완판되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분양 받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비서류 접수를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비 당첨되신 분들은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자녀 세대 물량이 있다면 선착순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푸르지오 청약 당첨자 발표가 나왔는데요. 청약 당첨 이후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예비 당첨자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제가 오늘 최대한 희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청약 직전에 Q&A 영상을 촬영하면서 청약 그냥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청약통장 아껴봤자 뭐 별거 없거든요. 그냥 쓰세요. 모델하우스 가서 다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여기 안판 안 될 단지 아니잖아요. 그 통장이 도대체 뭐라고 그걸 아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청약을 넣어주셨어요. 특별공급에서 59A타입이나 84AB 타입에서는 배정세대수보다도 더 많은 특별공급이 들어갔고 1순위에서 당해 마감된 타입들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최근에 양주에서 이 정도로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 접수가 많이 들어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양주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기 전인 아주 과거에 2020년도에 청약했던 회천 대박 노블랜드나 옥정 제일풍경채 정도로 높은 청약 접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우선 오늘 당첨되신 분들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 정도로 청약 경쟁률이 나온 거면 사실 분양 완판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59A나 84A 그리고 84B 타입도 경쟁률이 높았던 걸 보면 정당 계약 이후에 예비 당첨에서 어느 정도 끝날 거라고 보고, 일부 자녀 세대 선착순이나 무순위 청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무순위 청약하면 또 경쟁률이 아주 높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녀 세대 물량이 있다면 선착순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손님 한 분이라도 더 계약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푸르지오 청약 카페도 운영하는 데다가 또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푸르지오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문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개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개업을 하면서 또 푸르지오 관련 문의까지 다 받다 보니까 모든 손님들한테 다 자세한 상담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직원 숫자가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일을 하면서 푸르지오 문의를 받다 보니까 힘겨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걸로 제대로 상담을 못 도와드렸던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제가 카페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많이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청약 당첨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글도 작성하고 제 나름에선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와져서 카페에는 당첨 안 될 수도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당첨돼서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저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푸르지오하고 협력업체라서 부동산 MGM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한테 관심 고객을 등록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 저희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약에 당첨이 되고 또 전매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나중에 입주하실 분들도 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도움을 드리려고 카페를 개설했던 부분이 있어요. 카페는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에 청약 당첨되셔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벌써부터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전매 제한도 해제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약하시고 나면 프리미엄은 당연히 붙는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푸르지오 청약 당첨되면 책임져 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책임지겠다는 말이 뭐냐면 못 들어가면 프리미엄 받고 팔아드린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전매하시더라도 저희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나 예비 당첨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청약에서 당첨자는 배정 세대수의 100%가 나오고요.
예비 당첨자는 배정세대수의 500%를 뽑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보다 예비 당첨자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비 당첨자분들은 당첨자들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비 당첨자들이 정당 계약일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고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 접수를 하게 돼요. 서류 접수는 청약하신 분들이 서류상 부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데 특별공급을 넣으셨다던가 1순위에서 가점 항목을 잘못 넣으셨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청약에서 부적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부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검수를 미리 하게 됩니다. 11월 8일부터 서류 검수가 들어가서 11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서류는 청약 유형에 따라서 달라요. 특별공급을 신청하셨으면 특별공급 자격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일반 공급을 하셨으면 일반 공급 자격확인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검수가 완료가 되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주 정도 지나서 정당 계약을 하면 분양권을 취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검수 기간에는 예비 당첨자분들도 서류 기간 연락이 오게 돼요. 서류 접수하는 상황에서 분양사무소에서 예비 당첨자에게 연락을 미리 주는 이유는 서류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 계약자가 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게 되고, 서류 접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예비 번호 중에 당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앞순번에 대해서는 예비 서류를 미리 접수하라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양사무실에서는 예비 서류 접수를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 예비 번호까지 당첨이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예비 당첨자 서류 접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예비 당첨은 안 좋은 물건만 남겠지 라는 마음으로 예비 당첨자 추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청약에서 정당첨자가 좋은 동호수를 가져갈 확률이 높기는 하겠지만 예비 순번에서도 좋은 동호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분양사무실에서 예비 당첨자들까지 어떻게든 계약을 하게끔 챙기고 이러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예비 당첨자를 잘 챙기지 않는 현장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알고 있는데 예비 당첨에서 완판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분양이 너무 잘 돼도 좋을 게 없고요, 너무 안 돼도 문제거든요. 이게 좀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그런 게 좀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당첨자들이 모두 와서 계약을 하고 분양 완판되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비 당첨자 추첨이란 딱 시간을 내서 참여해야만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중복 청약을 해서 하나가 당첨됐다고 치면 다른 한 명은 예비 참석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또 근무환경이나 가족여행이나 다양한 사유로 일정을 못 맞추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다 예비 당첨은 동호수도 모르는 거고 계약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참여했을 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참석률이 더 저조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비 번호가 100번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참여하는 게 아니라 40명 정도 오면 진짜 많이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순번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델하우스에서 서류 접수하라는 안내가 나오게 되면 이거 가능성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뒷번호에 당첨 가능성 없으면 서류 접수하라는 연락도 안 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 아주 인기 단지가 있는데 배정세대가 100세대고 다들 계약한다고 해서 막 부적격 빼고 95% 가까이 다 계약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5% 물량인 5개가 남게 되죠. 근데 배정세대 수가 100세대니까 예비번호가 500번까지 올 거예요. 그러면 예비번호 500번까지 서류 접수하라고 할까요? 그런 말 안 해요. 안 될 거면 뭐하러 고생해서 서류 검수를 하라고 하겠어요. 다 될 만하니까 서류 접수하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서류 접수하라는 안내가 오면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 계약이 끝날 때쯤에서 예비 당첨자 추첨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정당 계약이 끝나더라도 자녀 세대가 얼마나 남았는지,
외부에 공개를 하지는 않는데 예비 당첨자 추첨하는 상황에서는 자녀 동호수를 공개하고 나서 추첨식을 진행을 해요. 제가 사실 작년에 의정부 링크시티 더샵이라는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요. 예비 당첨에서 정확하게 하는지 참관인 자격으로 예비 당첨 추첨을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호수를 확인해 보시면 또는 방마다 있으세요. 이렇게 있어요. 30층 이상이 있고요. 10층. 추천 진행하시겠어요? 추첨에 참여하게 되면 자녀 동호수가 다 나오게 되고요. 이 자녀 동호수에서 예비 당첨 추첨을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참여한다고 하시면 계약 여부를 떠나서 처약통장은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녀 동호수를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추첨을 갔더라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약통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동호수만 남을 것 같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예비 당첨자 추첨일에 일단 가셔가지고 자녀 동호수를 보시고 원치 않으시면 추첨식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통장은 살아있는 거니까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 카페에는 1순위 처약 전날에 글을 좀 올렸었는데요. 처약 경쟁률이 높을 걸로 예상되는 타입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기타 지역 분들이 처약 당첨 가능성이 있는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타입보다 중요한 건 동호수가 될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크게 봐서는 푸르지오를 분양받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거주로만 보시는 분들은 동호수를 기준으로 여기가 더 살기가 좋고 아니고를 판단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나중에 금액이 오르냐 안 오르냐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려요. 시세가 많이 올라도 살기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시세가 떨어지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고객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을 한 거니까 좋은 분양을 받은 것은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살기 좋다고 판단해도 실거주 관점에서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고 본인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그냥 시세가 오르면 저는 좋은 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세가 오르면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더 살기 좋을 것처럼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호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단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84A타입의 고층이 나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84B나 C타입 그리고 59타입들의 프리미엄이 안 붙을까요? 분양권 거래할 때 동호수가 좋을수록 거래가 좀 더 잘 되기는 해요.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찾는 것들이 다들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로얄 동호수만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나머지 물건들이 프리미엄이 아예 안 붙고 이런 경우는 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기는 해요. 근데 그 물건이 없으면 대안을 찾아서 다른 걸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찾는 물건이 없으면 다른 물건이라도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4A나 59A가 프리미엄이 붙으면 나머지 B나 CD도 따라서 다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고층이 프리미엄 붙는다고 해서 저층이 안 붙지 않아요. 요즘엔 저층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세가 같이 다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입주할 때 보면 저층이 단지뷰가 더 좋아서 고층보다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호수가 더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푸르지오가 시세가 올랐을 때는 동호수가 안 좋다고 혼자만 안 오르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푸르지오를 분양받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약을 넣는 순간에 결정을 어느 정도 하신 거니까 동호수 가지고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무 큰 고민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예비 당첨자분들은 완전히 낙첨된 건 또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예비 당첨자 추첨일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최대한 참석하셔서 분양받으시길 권장드릴게요. 이미 여기 분양 거의 다 된 거라고 봐도 돼요. 솔직히 정당계약에서 아무리 계약률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순위 처약이나 선착순 계약하면 지금 계약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 고민하시다가 청약 안 하시고 청약 경쟁률 보고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우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비 당첨되신 분들은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카페에서 앞으로도 서류 검수나 계약 관련해서 내용 전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